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 우리 시장 다시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이슈가 참 많습니다. 지금 시장은 PPI 어떻게 보면 쇼크를 받아들이고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지난주 발표된 7월 P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최근에 조금 올라왔던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다소 후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던 시점부터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도 잠정적으로 좀 상승 압력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지표로 현실화되니까 시장에서는 다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PPI 상승은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CPI로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올 말에 이번 월말에 발표될 PC까지 좀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물가 압력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상존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발표되고 있는 미국 고용 데이터들이 또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9월 달에 B컷까지는 아니어도 25bp 정도의 금리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90%가 넘었다면 살짝 축소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보다는 아무래도 인하 시나리오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중립적인 의견을 발언을 한다면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를 계속 바라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결국엔 근간에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니 빨리 금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장의 바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는 그런 흐름 내지는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인플레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경제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미국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굿이스 굿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상 7월에 PPI가 공개되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직접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 시점에서 그러면 포트를 좀 바꿔야 된다, 대응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상존할 것이라는 기대, 예상은 어느 정도는 했었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거라는 그런 기대는 조금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도 사실 그동안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유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지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런 부분은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조금 매파적인 발언 쪽에 좀 무게를 두고 포트폴리오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전략상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데이터 발표로 인해서 그동안 원화 절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후퇴가 되면서 달러 강세,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어떤 한국 시장 매수 흐름도 당분간은 조금 좀 잠잠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양대 지수가 1% 넘는 조정을 키우고 있는데 8월 들어서 시원한 상승이 못 나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6, 7월만 보면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따라서 8월 달에 조금 재미없는 지수의 어떤 조정 과정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겹쳐서 지난주까지 상장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펀더멘탈 관련한 그런 모멘텀 자체도 좀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좀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렇게 보면 실적 모멘텀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고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남은 8월은 다소간의 좀 눈치 보기와 그다음에 개별 뉴스, 단발성 뉴스에 좀 반응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에 우리 시장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가 다시금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줬는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본부장님? 시장은 생각보다 똑똑하고요. 의지 표명도 중요한데 의지 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구체적인 계획과 실제적인 실행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은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인 그림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행력으로 밀어붙이는 것 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도 코스피 5천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는 계속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의 일관성, 진정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들의 발목 잡는 어떤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과감히 철폐를 해서 좀 친시장적, 친기업적인 정책까지 조금 같이 도모가 된다면 코스피 5천 트라이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 의지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지만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매도 물량을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8월장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흐름이 좀 멈췄고요. 네. 달러 약세 흐름이 멈췄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화가 살짝 약세로 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달러 약세 흐름이 이런 어떤 반락된 영향이 외국인의 매수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발표됐던 2분기 기업 실적들 역시도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그닥 또 대형주 위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털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다, 외국인들이.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와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율 상향 등을 포함한 이런 약간 반시장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실망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약세 요인이 많다면 수출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지는데 면밀하게 좀 살펴주실까요? 전통적으로 달러가 약한 국면에서 수출주들도 조금 다소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수출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가 돼야 수출 경쟁력이 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제 추세적인 달러 약세 환경을 점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환율 요인은 좀 당분간은 좀 중립적으로 보는 게 좀 맞을 듯하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전통적인 수출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단순히 환율, 관세 영향보다는 이쪽 산업들의 업황하고 매출이나 이익 전망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 영향은 당분간 수출 기업에 좀 중립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율 영향은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 8월장을 복귀해 보면 코스피 지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3,200선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었습니다. 오늘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3,200선마저 내준 상황인데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할 텐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상승하려면 전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센티먼트가 개선이 돼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익은 상대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투명하고 좀 손쉬운 편입니다. 일단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상장 기업 이익이 완만하게 올해보다는 개선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아무래도 그러면 후자 쪽에 있었던 센티먼트의 어떤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서 좀 지수가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 그러면 센티먼트 상승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어떤 증시 부양, 친시장적인 어떤 정책들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면서 센티먼트를 좀 다시 끌어올려주면 시장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상승하려면 그래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투톱이 좀 선전을 해줘야 되는데 반도체발 이슈로 다시금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잠해진 줄 알았던 트럼프발 관세가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닌 300% 관세 부과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고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제 300%의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300%의 관세를 매겨서 미국 입장에서 얻어가는 게 그렇게 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캐릭터상 정치적이고 계산된 발언을 많이 하는 네. 사람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하면 일단 300%보다는 그보다 좀 적게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러면 300%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산업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미국의 M7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성장세를 구가해 온 데는 사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만큼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트럼프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결국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 자국 내에 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실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닥 관세 이슈에 그렇게 크게 또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대응적인 측면에서 보면 300%보다 실제 적게 부과가 되면 반도체 기업 주가들은 반등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300%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했을 때의 어떤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0% 관세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국내 기업들,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이 되겠죠. 그게 합의가 된다면 관세율은 좀 저절로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봐야 될 텐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치의 양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50%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 그 품목을 지금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관련해서 국내 산업계 타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철강을 포함한 비철금속 산업 자체가 지금 중국과의 경쟁, 공급 과잉 이슈 등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까지 부과가 된다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뭐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정도가 좀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업황이 언제 그러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관세와 무관한 순수한 업황만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간 완제품과 가공품까지 포함이 됐고 특히 기존의 자동차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동차 부품들이 철강과 알루미늄의 50% 관세를 받게 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당연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의 대응도 좀 발빠르게 나올 것 같은데 관련 수출 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고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어떤 흐름 가져갈까요? 글쎄요, 뭐 보조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뭐 세제 지원이랄지 이런 좀 정책들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면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좀 예측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빨리 좀 시원한 정책 지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로 시각을 돌려보면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 회담을 통해서 당연히 부각될 산업은 또 조선이 되겠고요. 조선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수혜주, 관련 수혜 산업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건 철저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전략적으로 좀 협력을 원하는 산업, 이런 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산업 중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리 봐도 경쟁력 있는 산업, 그 중에 또 이 교차되는 지점을 좀 골라본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조선,
원전을 포함해서 방산 산업도 조금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 내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 전지 산업도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의제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네.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증시도 그렇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굵직굵직한 대형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면 최근에는 그래도 중소형주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는 중소형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연초 이후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매크로 변수를 포함한 어떤 거시적인 이벤트가 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좀 좋은 환경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도 연내로 기준금리를 1회 이상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중소형주의 어떤 강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 측면에서는 사실 뭐 엔터 미디어를 포함해서 호텔 카지노 같은 서비스 업종, 네. 그리고 뭐 조선 기자재, 뭐 헬스케어, 뭐 반도체 소부장, 예, 그리고 2차 전지도 중소형주에 좀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입맛에 맞게 좀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소형주의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섹터는 엔터랑 미디어 그리고 호텔 카지노 서비스업과 함께 2차 전지도 빼놓을 수 없다라는 전략 말씀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